네, 유병헌의 일본 가방까지 추가로 발견됐지만 의혹은 여전하죠. 순천 출신의 지역구 의원이셨던 김경재 전 의원과 함께 유병헌 사망의 진실과 어지러운 종국, 헤쳐나갈 묘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프로 처음인데 제가 모시는 날 이렇게 목이 좀 잠깁니다.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시사병법 첫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화면, 저희 진행하는 거 바깥에서도 좀 보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저 1번 가방 맞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 사건 발생 장소를 우선 잘 압니다. 예. 아주 잘 알고, 그 학구 삼거리를 지나가면. 예. 여기 저희가 예. 지도가 있는데요. 예, 학구 보시면서 말씀해 보시죠. 이 숲속의 추억 저쪽으로 가면 굉장한 밀림입니다. 이쪽은요. 예. 예. 지리산으로 바로 가는 데고, 옛날에 이게 빨치산 루트라고 해서. 예. 굉장히 숲속이 아주 무성합니다. 거의 아주 뭐라고 할까. 자연인 비슷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탐정은 아니지만 옛날 우리 정용환 씨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나 모르겠어요. 무슨 김내성 씨의 무슨 탐정 소설에 장비호 탐정이라든가 예. 유불란이라든가 네. 아르센 루팡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예. 제가 올라가서 그 유병헌 씨의 시신이 있었다는 장소에 마치 많은 경찰들이 안내를 해줘서 거기서 예. 한참 쳐다보았어요. 아. 쳐다봤는데 우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 시신이 누워있는 데서 한 40~50m 옆에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예. 유병헌 씨가 추우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왜 밖에 있었느냐 이건 이해가 전혀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하더군요. 거기서 보니까 밑으로 학구 삼거리가 딱 보여요. 네. 애가 낮지만 이렇게 약간 지대가 높은 높아서 위치고. 이렇게 누가 오고 가고 하는 게 다 보여서 네. 이 양반이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그냥 유병헌 가지고 난리 법석이지만 예.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경찰이 제공했던 무슨 이렇게 CCTV 화면이 있었죠. CCTV 지금 나온 저 화면이죠. 끌고 가는 거. 예. 저것이 예. 가방을 들고 가요. 네. 가방을 들고 가는데 저는 저 가방에게 핵심 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저 주인공이 반드시 유병헌이라고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애매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유병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왜 저것이 유병헌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 가방이 유병헌의 시신 옆에 있던 가방과 틀리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방이 틀려요. 예. 확실히. 가방이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저걸 끌고 갔을 때의 유병헌과 며칠 후에 여기에 누워있던 유병헌 사이에 뭔가 있었다. 누군가가 개입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아무리 유병헌 씨가 평소에 지갑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도 안 가지고 다니고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포폰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딘가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갑은커녕 대포폰도 완전히 뺏기고 거기에 있는 그 가방에 있었던 걸 완전히 빼앗기고. 그리고 조용하게 아주 근사하게 얌전한 자세로 시신으로 누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누군가 세트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럼 과연 누가 유병헌을 자연사를 하지 못하게 했는가? 저는 구원파 내부에서 유병헌이가 없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추론이죠. 생각하는 추론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정치 권력이나 어떤 정치 세력에서 유병헌과의 과거의 무슨 인연 때문에 이게 들통나면 자기들이 이제 난리 법석이 날 것이다. 해서 이 사람들이 특수한 공작팀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화에는 많이 나오죠, 그런 게. 그렇지만 수천 명의 경찰이 와글와글 하는데, 어떤 사람을 적어도 하려면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작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가 굉장히 험악한 데인데,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죽여가지고, 교묘하게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오려면, 이 공작은 엔테베 작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그것을 폭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구원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경찰이 그렇게 많은데. 구원파는 그때 무슨 매실 따라 간다는 예. 둥, 한다는 둥, 의혹이 제기됐죠. 명목상으로는 구원하러 간다는 둥, 자기들 예. 종교파 이름대로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전이 바꿔줄 수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검찰이 네. 이거 전혀 헛짓을 하고 계셔요. 오늘 지금 어제 매장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예. 그 가방을 발표했는데 예. 이 가방이 도대체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 검찰의 고도의 정치 드라마예요. 이게 핵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사람의 관심을 온통 이 유병헌 쪽으로 돌려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아침부터 네. 저녁까지 유병헌 죽음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 불만을 가지고 뭐 하고 하는 거 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생떼 같은 자식들.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보는 앞에서. 예. 살아 나온 사람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얌전한 학생들. 네.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기다리라. 하는 말만 기다리고 얌전했던 모범생들이 죽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어디 가서도 한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거예요. 예. 이해합니다. 100번. 그러나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 거대한 조직, 거대한 비리의 구조를 완전히 파헤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순수한 그 모티브에 예.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네. 이것을 정권 타도의 운동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 유가족, 엄밀히 말해서는 단원고 유가족입니다. 네. 그렇죠? 단원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묻는 것은 우리가 이 세월호 때문에 세월을 다 보내고 앉아 있어요. 지금 맹골 수도에 세월호만 빠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권도 그걸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끊임없이 가면 이 정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고 가족 사람들이 진짜로 바라는 건 아니죠.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 밀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 그걸 주장하느라고 이 정권이 만약에 붕괴되고 이 엄혹한 국제 환경에서 흔들려가고 걷잡으로서 흔들어지면 그것이 진짜로 원하는 것인가? 네. 그리고 그렇게 끌어가서 결국 진실이 파헤쳐지는 것인가? 그리고 그래가지고 끝끝내 뭐 간판을 보니까 무슨 폐륜 정권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 의도가 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래서 거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 용서하는 과정과 동시에 이 정부도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요새 검찰이 하는 짓을 보세요. 세월호 유족들이 화낼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불신의 원인은 사실 정부한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눈에 보이게 좀 해줘야죠. 그래서 요새는 갑자기 보니까 무슨 뭐 민생정국으로 돌리려고 뭐 많이 그래 돌아가서 효과도 좀 있고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민선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국무총리라는 분들도 세월호 거기 갔다가 뭐 물벼락도 맞고 어쩌고 했지만은 그러나 또 다시 또 살아가지고 총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나와서 민생정국의 법안 통과시키라고 하는 건 너무 엉뚱해. 무슨 뭐 초등학교의 학예에서 자기 학생들 후배 학생 데리고 뭐 동요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전혀 생뚱맞아요. 이 정권의 대응이 이렇게 엉터리야.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화낼만 해요. 그러나 저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한 사람이 용서하라. 원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네. 용서해서 이 정권이 어떻게 하는가를 눈여기게 보자. 그래가지고 특검 잘못하면 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끝끝내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자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해갖고 우리가 니들 벌을 가하겠다 이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 요새 그 국정조사위원회 엉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민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그 동정과 연대와 애정과 그 추모의 정을 예. 너무 과용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자세, 아까 자성스님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모두 가슴 아파했던 세월호 사건이 어쩌다가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되느냐. 네. 우리나라가 예. 잘못하면 붕괴합니다. 예.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붕괴합니다. 그래서 여야는 국회로 가고 네. 유가족은 국민을 믿고 짐을 나누고 국민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가서 예. 정부가 하는 가슴 것을 스님의 말씀인데. 정부가 하는 것을 눈알이 빠지도록 직시하자 이거예요. 정부가 잘하는지. 네. 그리고 또 그때 반정부 할 거 있으면 하고 비판할 건 하고 이 대목에서는 벗어나는 게 좋겠고. 정부는 어떤 걸 좀 보여줘야 우리 유가족들이 그걸 믿고 한번 믿어보겠다. 우선은 이 대한민국 검찰이요. 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 지금까지 사건 발생에 한 3개월 이상이 돼 4월 16일이니까 3개월 이상이 돼 4개월 가까이 5개월 가까이 오는데 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유병헌이 시신 하나 놔두고 발표한 것도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은근히 보니까 경찰대로 발표하라고 그러고 눈에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는 우리 저 논평가 중에 그 유명한 황장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예. 50억 골프 세트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50억 골프 세트 발표 안 합니까? 검찰은 뭐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럼 아니면 왜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야죠. 그리고 조사 다 해봤는데 예. 전혀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 아니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또 무슨 1,200억인가 1,700억인가를 탕감받고 세모가 탕감을 사랑한 받았죠. 것이 빚을 탕감받고.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 노무현 정부의 정부 말에 그 시절에 이제 탕감일자 책임자. 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저 후보만 밀어가지고 또 보수당하고 보수당하고 그랬더라고요. 했죠. 하태경은 예. 문재인만은 아닐 겁니다. 네. 그것을 파헤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세모 증축 문제. 네. 그런 문제,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유명한 고위 정치인 다 네. 밝혀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세모 유가족들이 정부가 뭐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못한다. 이건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저는 그 김영호라는 사람, 나 그 사람 절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단말마적인 저항, 좌절, 그리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상스럽고. 그리고 자기 딸에게 잘 못해주니까 더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전 그러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어떤 좌절감, 이것이 우리 사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사회의 괴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괴리라는 것은 지금 먹고 사는 거야 우리나라 아무리 하층민이라도 북한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세계에서 인류로 잘 산단 말이에요.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이의 갭이, 격차가 엄청난데, 문제는, 이걸 전부 다 기계적으로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 보기에도, 나도 노력하면 저만큼 갈 수 있다. 공평한 입장을 느끼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송나라의 경세가 육상사이라는 사람이, 백성은 가난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한다 그랬어요.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거가 안정된 대한민국 얘기하기 전에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총리든 누구든 가서 세월호 사람들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주영 장관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번에 이제 복귀 139일 만에 그 양반이야말로 총리감이야. 어떤 의미에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구부리면서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안 다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대우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